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으니까 바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연일 노조 때리기 하고 있습니다. 건폭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노동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경로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너무 자주 경로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경로하는 횟수를 좀 줄이시고 조금 더 따뜻한 표정과 따뜻한 언어로 국민들과 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네.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네. 적으로 모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깁니다. 아, 노조를? 적으로. 그런데 비단 노조만 적으로 모는 것이 아니고 네. 이전에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대표나 나경원 대표나 같은 당내에 자기 편에 있어서도 국정 운영의 적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전 정부, 야당 대표, 야당, 노조 뭐 이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다 적으로 좀 규정을 하고 말하자면 벼랑 끝으로 내모는 듯한 그런 국정 운영 스타일이 네. 좀 도드라져 보인다, 위험하다, 거칠어 보인다, 좀 일방통행적이고 폭력적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사실 그 뭐 건설 현장의 폭력 사태는 사실 많았죠. 뭐 단순히 뭐 철거 현장의 폭력 뭐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공사 현장에 우리 장비를 써라, 우리 사람을 넣어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실력 행사를 하고 또는 뭐 시골 같은 데는요. 이제 그 비산먼지라고 해서 먼지 많이 난다고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주를 괴롭혀서 결국은 자기들 그 목적을 달성하는 이런 네. 데가 비일비재했거든요. 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왔다고 보죠. 저는 사실 이런 그 건설 현장에서 노조를 등에 업고 벌이는 공갈 행위는 근절돼야 된다.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오래된 관행들 중에 잘못된 관행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거 구조적으로 이제 바꿔 나가야죠. 그리고 노동운동도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그런 노조운동도 필요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개혁을 하려면 노동개혁이든 교육개혁이든 연금개혁이든 개혁을 하려면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 참여시켜서 설득하고 양해도 구하고 네. 동의를 얻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개혁을 해야지 네. 무조건 벼랑 끝으로 몰아붙여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개혁은 온전한 개혁의 성과를 내기가 네. 어렵습니다. 지금 이거는 개혁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 무슨 제도를 바꾸거나 이런 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아, 있는데 이거 이거는 노동개혁의 일환이 아니군요. 이건 그냥 단순한 범죄 행위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노조에 소속되지 못한 더 영세한 근로자들 있잖아요. 네. 또는 뭐 더 영세한 건설 장비업자 이런 분들은요 오히려 굉장한 피해를 입어요. 네. 그냥 단순히 범죄 행위 처벌하겠다는데 그것은 뭐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죠. 김기현 후보님을 두고 울산의 이재명이 아니냐. 저희 측에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직접 가봤습니다. 잘 가셨습니다. 우리 충청권 강원도지리는 우리 황교안 당대표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권력형 토건 비리 심각합니다. 이재명 보십시오. 이재명 안 되죠? 시청하시겠습니다. 과거 탄핵하는 이끌어준 제시는 국민의 힘을 다시 앞으로. 이태원 상권 회복에 관한 여러 고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안철수 후보님께도 함께 하시면 좋지 않겠냐고 제안 드렸고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굉장히 흥미가 많았는데 이제 좀 흥미가 떨어졌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현장 분위기 그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건 맞죠? 당초에는 뭐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선전을 할 거다. 선전했어요. 또는 뭐 여론조사에는 막 뒤집히고 이런 일까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천하람 후보가 나와서 목표가 2위인지는 모르겠는데 유독 안철수 후보를 많이 공격하고 또 요즘은요 공격하다가 좀 친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네네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천하람 후보도 이제 내가 2등이 되어서 결선에 통과되면 결선으로 나가면 안철수 후보 표를 뺏어와야 되겠다. 안철수 후보는 또 천하람 후보는 어차피
이제 3등 할 테니까 내가 결선에 가서 천하람 후보를 뺏어와야 되겠다. 결선을 다 준비하고 있군요, 둘 그래서 다. 속으로 다 빈집털이 할 생각으로 상대방의 환심을 사는 척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서로가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너무 공격해서 세 분의 후보가 다 군소 후보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후보가 훨씬 더 돌진하는. 공격은 많이 받더라고요, 공격은. 원래 뭐 앞선 사람은 공격을 많이 받는데 네. 공격 많이 받으면 또 지지자들은 더 결집하는 그런 거가 있어요. 공격 많이 받은 사람이 꼭 당선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치명적인 공격도 좀 받고 계시더라고요. 예. 울산 땅두기 KTX. 의혹이요? 네, KTX.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김기현 후보께서 이게 민주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다 해명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민주당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전부 고소 고발을 다 해버렸습니다. 김기현 후보께서. 아, 그럼 지금 재판 중입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무혐의 다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막 고소고발 다 해놓고 그쪽에 전당대회 가가지고는 민주당이 공세를 해가지고 다 해명된 거다 지금 이러고 댕기시더라고요. 그래, 그 진실이 뭐예요? 말하자면 KTX 여기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네. 요 옆에 김기현 후보 땅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로 가기로 돼 있던 KTX 노선이 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기현 후보가 가지고 있는 땅값이 올랐다. 지금 1,800배가 올랐다. 아이고, 그 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하죠. 황교안 후보. 더더구나 황교안 후보가 토론회에서 내가 거기 직접 가봤다. 예. 가봤더니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왔다. 네. 그러니까 그 차익이 얼마냐? 그거 공개해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당시에? 울산시장하고 그다음 울산시청에 당시 의원 아니었습니까, 의원? 고문 변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땅을 샀는데 네.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울산시청의 고문 변호사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황교안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기 그래도 지금 때문에. 황교안, 안철수, 뭐 천하람 세 후보 다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땅투기 의혹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땅 투기라고 하는 거는 변호사면서 땅을 많이 돈을 많이 벌어서 땅을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땅을 샀고 네. 그때 당시에는 역사가 뭐 어디로 가는지 계획도 없었던 네,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역사가 결정될 때는 울산시의 고문 변호사, 울산시 고문 변호사는 여러 명이 있고 예. 고문 변호사는 울산시에서 무슨 울산시와 관련된 민사 사건이든 무슨 소송이 있으면 수임료 받고 그 사건 대리해 주는 사람인데 그분이 무슨 역사를 결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길이 직선으로 놔야 되는데 옆으로 변경을 놔야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변경을. 변경시킬 힘이 어디 힘이 있느냐는 없었어요. 거죠. 근데 천하람 후보는 울산에 이재명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버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께서 범죄에 많이 연루되어서 곧 교도소 갈 운명인 건 맞지만 김기현 대표는 과연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네.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네. 그건 뭐 잘못된 발언이다. 잘못된 발언이다. 네.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네. 특검 받겠다. 특검.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자신 없으면 특검. 아, 요 얘기는 뭐이 정도로 하고 조금 전에 천하람 후보 얘기 나오자마자 인상 팍 쓴 거 봤죠? 이유가 있어요.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천하용인이라고 부르는데 약진하고 있잖아요. 천하람, 허은하, 예. 김용태, 이기 네 후보 예, 줄여서. 이 모습이 조금 불편했나 봐요. 네.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진열 상품이다라고 이제 평가 절하해 버렸어요. 네.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김용태 후보가 아이고 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썩은 상품이요. 썩은 상품. 김용태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 아니에요? 이준석 전 대표가 썩은 상품을 진열했다가 안 되니까 새로 뭐 진열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네. 정확하게 나는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썩은 상품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네. 썩은 상품 진열했으니 새 상품 진열했다. 당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최고위원들 썩은 상품.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인데 후보로 나왔잖아요. 네. 당대표 후보, 최고위원 후보, 청년 최고위원 후보 나왔으면 본인들의 장점과 비전. 본인들이 최고위원 후보로 또는 대표 후보로서 당을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모든 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의 장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제대로 뭐 들어보지도 않고 이제 저렇게 마구 떠드는. 아, 그런- 기분은 진짜 나쁘신가 아니 보다. 기분이 아니고 좀 뭐 그러니까 의도와 다르게 감정 싸움이 된 겁니까? 싸움도 안 되죠. 뭐. 알겠습니다. 뭐 싸움. 그냥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일일이 대꾸를 지켜보는 재미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켜보는 재미가 없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영장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돈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의원이 마땅한 죗값을 치르도록 하십시오. 이재명이 없어도 민주당은 망하지 않습니다. 네. 아, 표정이 밝아요. 표정이 너무 밝아. 넘어가네요. 예. 피로가 싹 풀리는 표정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가결 가능성 뭐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압도적 부결이 맞겠죠. 예, 부질없는 전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173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다 봤습니다. 이 구속영장 청구서라는 것은 원래 물증, 그다음에 증거, 법리 이런 것들로 차고 넘쳐야 되는데 네. 물증, 증거, 법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의 희망사항만 주저리 173쪽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있잖아요. 한 20페이지를 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영장실질심사하고 재판할 때 스모킹건을 딱 내려고 네. 자세하게 주저리 170쪽 적지를 않습니다. 최대한 짧게 해가지고 영장실질심사 때 막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173쪽에 달해가지고 읽어보니까 네. 이게 황당무계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대원칙, 범죄 혐의가 소명됐냐, 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냐, 도주 우려가 있냐 없냐, 이 세 가지 조건을 하나도 충족시키지 하나도 못한 충족하지 못한다. 영장 청구서다. 아. 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부결이 마땅하다. 저희가 170쪽 다 봤습니다. 말씀하신 증거 관계는 이제 수사 기록으로 네. 제출을 하기 때문에 뭐 수사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지금까지 나온 뭐 관련자들의 진술만 하더라도 5천억 상당의 배임죄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는 확보가 되어 있을 거라고 배임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이미 기정사실이거든요. 네.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과정이고 그에 네. 대해서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의 내용인데 그것은 성남시장으로서 결재한 서류와 관련자들의 진술로 확보가 다 돼 있을 겁니다. 네. 다만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하면서 늦은 사안은 그중에서 이제 428억 원의 지분을 받았느냐 네, 여부를 뇌물 그거 이제 더 관심사입니다. 확인을 해야 그거 되잖아요. 빠져 있잖아요. 예, 뭐. 뇌물.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빠졌겠지만 저는 기소 단계는 분명히 포함될 들어갈 거라고 것이다. 봐요. 네. 네, 관련해서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의원총회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차분하게 진행이 됐다고 하던데 현장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의원들이 의외로 구속영장 청구서 보고서 마음이 바뀐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해도 좀 너무합니다. 좀 전에 우리 김재원 최고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누구한테 들었다. 뭐 진술, 그 진술도 말하자면 진술의 일관성과 진술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네. 진술이 막 오락가락 바뀐 결정적으로 황당했던 게 정성호 의원이 장소 접견 면접을 했을 때 네. 그때 당시 상황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게 되면 그걸 어떻게 왜곡하고 비틀어 가지고 활용했냐. 영장 청구서에 써져 있는지 네. 아주 그냥 절정을 알겠습니다. 이깁니다.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을 끊었습니다. 이게 그 일단 압도적 부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방탄 국회다 비판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당내 이탈표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2차가 들어갔을 때 민주당 혼란한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구속영장 청구서를 가지고서는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부결 외에는 그러니까 1차는 선택의 부결인데 여지가 없습니다. 2차. 근데 2차 그거는 이제 그때 그 상황이 돼봐야 상황 알겠지만 보시고. 적어도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네. 지금 예를 들면 천화동인 1호 428억 이거 가지고 지난 6개월 동안 난리를 쳤습니다. 아유, 저희도 그다음에, 많이 다뤘어요.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국내로 송환되는 순간 변호사비 대납 사건 때문에 이재명 대표 바로 잡혀가는 것으로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은 수사에도 착수를 못하고 있어요. 현재 분위기는 민주당에서는 이탈표가 없을 것이다. 살인대요.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는 이제 구속을 하지 말자고 아마 민주당이 네. 그 생각을 할 겁니다. 네, 네. 그러나 민주당도 살아야 되니까 이제 대북 송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다음에 영장으로 오면
그때는 정신을 차릴 거예요. 이재명이 있어서는 민주당이 다 죽는다. 그래서 그때는 뭐 민주당도 지금 저렇게 말씀을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지만 네. 또 그 말씀을 바꿔야 되거든요. 좀 지나면. 그러니까 약간은 톤 조절을 좀 해라. 톤 조절을 이제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수사 권한, 기소 권한을 가지고서 국정 운영하면 안 됩니다. 네. 정권의 인기가 좀 떨어지면 수사 기소로 정권의 인기를 만회하고 국정 동력이 떨어지면 수사권, 기소권 알겠습니다. 가지고 근데 국정 동력을 만들고 시간이 다 이렇게 됐어요. 하면 안 그렇게 됩니다. 다음 주 네, 체포동의안 결과 네, 또 네, 네.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짓겠습니다. 네.